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개월간 혹은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레이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보로딩 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밥 2공기 먹으면 되나요? 대회 전날 파스타 많이 먹으면 된다던데 그렇게 먹으면은 대회날 잘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월, 화, 수는 아예 단백질만 섭취하고 목, 금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카보로딩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말입니다. 마치 의식처럼 굳어진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하죠? 도대체 왜 카보로딩을 하는 걸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카보로딩의 역사를 알고 나서 최신 스포츠 영양학의 기준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의 고전적인 방법부터 요즘의 엘리트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까지 이 영상 하나로 대회 전 탄수화물 로딩에 대해서 카보로딩에 대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카보로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더 적재시킨다는, 로딩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속 연료 탱크를 풀 충전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액에 돌아다니다가 간과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글루코겐이 바로 달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글리코겐 뿐만 아니라 지방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지방은 효율은 정말 좋지만 반응하는데,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글리코겐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바로 출력이 즉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탱크의 용량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러너라고 해도 간과 근육에 있는 걸 합쳐서 1800에서 2000kcal 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는 평균 2500에서 많게는 3500칼로리까지도 태우는데요. 즉, 출발선에 설 때 이미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너들은 이 탱크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기술들을 생각했고 그게 바로 카보로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스웨덴의 연구팀이 제안했던 방식이 바로 하드한 카보로딩입니다. 지금 들으면 고문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 고갈기입니다. 이거는 D-7일, 즉 월요일 정도부터 우리가 수요일 정도까지 혹은 화요일 정도까지 시작하는 방법인데요. 탄수화물을 완전 제한하고 빵, 밥, 면, 과일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만으로만 최대한 버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던 훈련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대로 훈련을 이어가면서 몸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축적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고갈을 시키고 나서 갑자기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밥, 파스타, 빵, 감자, 주스, 사탕 있는 그대로 다 섭취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몸은 언제 굶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저장해 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글리코겐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글리코겐 과보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당시 연구에서는 평소 대비해서 150% 혹은 200%까지 글리코겐 저장량의 증가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에 있습니다. 고갈기에 저혈당 쇼크, 집중력 저하, 그리고 체력의 저하, 무기력증, 그리고 축적기에는 폭식으로 인한 위장 장애, 그리고 체중의 급격한 증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 전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출발하지 못하는 DNS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7년 연구에서는 하드 카보 로딩은 성능 향상에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효과보다 리스크가 더 큰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방법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고갈기는 없애고 점진적인 축적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점만 가져오는 것인데요. 즉, 평소 식단을 유지하면서 대회에서 2에서 3일 정도 전부터만 탄수화물의 비중을 서서히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소프트 카보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D-3일, 3일 전에는요, 가벼운 조깅과 밥 4공기, 그리고 바나나 1개, 단백질을 약간 줄입니다. D-2일에는요, 완전 휴식과 밥 4.5공기, 그리고 감자를 1개 섭취합니다. 물론 튀김과 지방류는 최대한 피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은요, 밥 5공기, 그리고 꿀물 1잔, 그리고 저녁은 일찍, 되도록이면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먹습니다. 즉, 탄수화물의 비중을 늘리면서 단백질과 지방은 살짝 줄이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비율을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글리코겐의 저장량은 충분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하드한 방식과 소프트한 방식의 결과가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다만 위장의 부담과 컨디션 저하가 없었다는 점에서 소프트 방식이 현대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해서 카보 로딩을 하는 게 기록의 단축에 영향을 줄까요? 물론 카보 로딩은 기록을 단축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에너지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30km를 넘어가게 되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충분한 글리코겐 상태일 때는 피로가 약 20% 정도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평소 30km에서 벽을 맞이했다면 33km 혹은 35km까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에서 5km가 완주의 페이스를 가를 수 있습니다. 카보 로딩은 엔진을 튜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엔진 통을 가득 채워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먹어야 할까요? 보통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요, 체중 1kg당 8에서 12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의 양이기 때문에 밥 12g이 아니라 탄수화물 12g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480에서 720g을 먹어주면 됩니다. 햇반 하나에 약 탄수화물은 70g이 들었으니까 하루에 7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현실적으로 5에서 7g 정도를 권장하고 300에서 420g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깃밥 기준으로는요,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글리코겐은 수분도 함께 저장이 됩니다. 1g의 글리코겐은 3에서 4g의 수분과 함께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체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수분이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연료가 채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2kg 이상 늘었다면 그거는 과식에 가깝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카보 로딩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10km 대회 나가는데 카보 로딩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의 글리코겐은 90분에서 120분 운동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10km는 대부분 40분에서 1시간. 물론 넘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2시간을 넘지는 않으실 거니까 하프도 1시간 40분 이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카보 로딩은 풀코스 혹은 2시간 이상의 하프 마라톤 혹은 철인 3종, 장거리 사이클링 이 정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컨디션만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날에 그냥 평소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10km 혹은 하프 코스는 충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만 카보 로딩의 핵심은 사실 훈련을 줄여가는 테이퍼링과도 연관이 갑니다. 훈련을 계속 강하게 가면서 먹기만 늘리면 들어오는 족족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카보로딩의 골든타임은 훈련량을 줄이는 3에서 4일 동안입니다. 그때 연료 소비를 줄이고 섭취를 늘리는 게 바로 글리코겐 근육 저장의 핵심입니다. 덜 뛰고 더 먹는 것. 이게 바로 카보로딩입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원칙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유질을 피합니다. 현미, 통밀, 샐러드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보로딩에서는 사실 이런 섬유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은 피하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방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방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수분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분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엔 아침 출발 2시간 전에 1kg, 1에서 4 정도의 탄수화물을 가볍게 섭취해 줍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걸로. 그리고 훈련 때 테스트한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뭐 바나나, 감자, 고구마 혹은 빵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몸이 낯설어 하는 걸 대회 직전에 시도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카보 로딩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믿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훈련 중에 한 번쯤 3일 전부터 밥 한 공기를 늘렸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만의 공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대회를 앞두고서 한 3일 정도 전부터는 저녁에 밥을 한 공기씩 더 먹어서 2공기 정도를 먹는 편입니다. 카보로딩은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지난 몇 달 훈련이 99%를 좌우합니다. 카보로딩은 그 99%가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마지막 1%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연료를 아무리 가득 채워도 엔진이 좋지 않다면 차는 갈 수 없습니다. 대회 전 일주일, 그건 그간 훈련의 좋은 마무리의 시작입니다. 휴식과 안정과 루틴, 그것들을 지속해서 지켜 나가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리한 카보로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완벽한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보로딩보다 코스 숙지 먼저 하시고요. 내가 직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만약에 우회전해야 되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미리 대각선으로 붙어야 거리가 짧겠죠. 만약에 좌회전해야 되면은 미리 왼쪽으로 붙어야 거리가 짧겠죠. 제발 거리 혼자 길게 뛰지 마시고 최단 거리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로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갈 콘을 넘어서 가로질러 가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로 이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거리로 뛰는 건 어찌 보면 하나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레이스를 응원하면서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